네, 안녕하세요, 구독자 여러분. 오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일단 병원연이 새해가 밝았습니다. 밝았는데 우리 여러분들 새해 진짜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만사형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. 자, 올해 이제 바뀌는 부동산 제도들이 있는데요. 그거 좀 하나씩 보겠습니다, 여러분. 보시는 바와 같이 2026년 병원연 달라지는 제도 제가 이렇게 써놨죠. 일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만료가 되죠, 5월 달에. 근데 제가 볼 땐 연장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. 그 부분은 이제 중과가 만사를 해결하는 어떤 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매물 잠김 현상도 또 우리 예측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볼 땐 조금 유예를 뭐 연장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, 세제 부분인데요. 세액공제 한도를 1,000만 원. 그리고 종부세 대상이 좀 늘었습니다. 뭐 아시는 것처럼 주택 보유자 중에 전체 비율로 하면요, 한 2.9% 됩니다. 2.9%인데 한 8만 명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세금은 한 140만 원 정도 조금씩 더 낸다고 평균으로 따지면 예년보다 좀 늘었습니다. 그런 상태입니다. 이 제도가 이제 되는 거고요. 자, 그다음에 주택 거래하고 금융 부분에 있어서는 허위 거래 차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좀 강력하게 하는 거로 이제 가닥이 잡혔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허위 거래가 좀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. 그래서 공인중개사분들이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는 형태가 돼서 계약금 입금한 내용도 증명을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. 그 주담대의 그 위험 가중치라고 그러죠. 자산 RWA라 해서 이거를 이제 15%인데 20%를 올립니다. 그러면은 전체 대출 총액에서는 한 27조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요. 한 5에서 한 10% 정도. 그래서 대출 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올해 아마 정책 대출 금리는 발표를 아직 안 했는데 애초에 신정부 들어와서 예년에 비해서 한 반 정도로 줄이겠다 했기 때문에 사실 지난 3년 동안 너무 돈을 많이 풀었죠. 그것도 있죠. 그리고 소규모 정비 사업 하면 소규모 재건축, 소규모 재개발, 또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. 모아타운 안에 있는 모아 주택들이죠. 이것들이 이제 용적률 1.2배 조건이 있습니다. 기반시설 제공 시에 요거를 이제 올해부터 조금 완화해서 공급량을 좀 늘리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요. 재건축 사업 이주자들한테 그 예전에 재개발만 했는데 재건축 사업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? 그 이주비 대출을 받으니까 근데 금융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일정 기준 이하 뭐 소득 5천에서 7천만 원 이하 뭐 이렇게 딱 정해놔서 무주택 이런 분들만 버팀목 전세자금 원래 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소득이 막 1억 2억 이러면 못 받고요. 이렇게 하는 것을 조금 이제 완화해서 조금은 재건축 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청년 지원 내용들이 좀 요번에 이 미래적금 요거 있지 않습니까? 이게 좀 볼만한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 6월 달에 출시하기로 했는데요. 6월 달에 출시해서 이게 정부 지원 이자가 6%짜리하고 12%짜리 있어. 이자가 되게 높죠. 그 한도가 한 3년인데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고 이건 좀 준비하셨다가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자제분이 19살 넘으셨으면은 이거는 꼭 가입하십시오. 이거 정부의 뭐 이자 소득세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? 예금 나면 그것도 이제 비과세하면서 이 이자율이 좀 높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청년 그 월세를 상시 지원한다. 중위소득 60% 이하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보증금 한 5% 납부되고 소득 자산 요건이 충족되면 됩니다. 그래서 요거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기금 수탁은행 방문하면 되는데요. 요거 은행 몇 개가 있습니다. 그 우리은행부터 해가지고 그거 좀 이따 또 상세히 드리고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 요거 저리로 1%입니다. 이것도 올해 또그 청년들 위해서 청년은 34세까지입니다. 19세부터 그렇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이 청년 버팀목을 받으러 가시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6에서 28년까지 이미 계약이 돼 있어요. 제일 이제 오리지널이 이제 간사 우리은행이고요. 전국 일반 수단이 KB, NH, 신한, 하나 다 됩니다. 거의
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그 은행 직원분들한테는 사실 실적에 도움이 안 돼서 잘 친절하지 않는 경우가 좀 있어요. 근데 강력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. 지역 일반 수탁은행, 대구은행, 부산은행, 청약저축수탁은행, 경남 IBK 이렇게 두 곳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매물 잠기 현상이 좀 나올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유의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게요. 그 주담대는 말씀드린 대로 10% 정도 간섭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, 자, 월세 세액공제는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. 이게 좀 필요한데 여기 보시면 총소득 8천만 원, 종합소득 종소세를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인데요. 무주택 세대주만 되는 게 아니라 세대원도 됩니다.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, 뭐 청약 공제를 받거나 이러면은 그거 안 하고 이제 이쪽 곳 해서 임차인의 형태로 해가지고 이 세액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 공제 대상 명의로 주택을 임차해야 돼요. 계약서를 이제 이 임차인 될 사람 그리고 이 월세 세액을 공제받을 분 명의로 해야 됩니다. 남편이나 또 부인이 있을 때 그걸 잘 활용하셔서 하시면 좀 이 비율이 꽤 높습니다. 여기 보시면 월세액의 17%입니다. 17%면 1,000만 원 잡으면 1년에 170만 원이에요. 세액 공제니까 큽니다. 그리고 5,500에서 8,000만 원 이하는 15%. 뭐 크죠. 이것도 1,000만 원 만에 월세 내면은 15%면 150만 원이니까 한 달에 10몇만 원씩 세금 절약됩니다. 공제 대상 주택이 있는데요. 여기 보시면 주택 규모가 85이거나 비수도권은 이제 100까지 돼요. 기준 시가가 4억이니까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됩니다. 세 자녀일 때는 100제곱까지도 가능합니다. 그 26년부터 그러니까 올해부터죠. 임대차 계약서 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일해야 되고 말씀드린 대로 17%가 있고 15%가 있습니다. 그래서 15%인 경우에는 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고 나서 그때 가입을 하고 그때부터 3년간 딴 데 안 가고 일대 이제 허용되는 게 이제 해당되는 거고 17%가. 그래서 요 두 개를 잘 활용하셔 가지고 월세세액 공제 받으시면 너무 좋습니다. 이런 서류들을 내면 됩니다.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. 연말정산 때 이제 회사에 내면은 다 정리가 됩니다. 자, 그리고 말씀드린 미래적금인데 이것도 우리 구독자분들, 자녀분들한테 꼭 이렇게 권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2023년도에 이거 나왔었잖아요. 청년 도약 계좌라고 5년형이에요. 이걸 만기가. 근데 지금 한 2년 7개월 지났죠. 이거를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. 미래적금으로.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또 자세히 발표할 텐데 금융위에서. 근데 그 전까지는 아직 발표는 안 했어요. 6월 달 되면 발표할 겁니다.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보다 이자가 좋으니까 6에서 12%예요. 그래서 이걸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지급 대상과 가입 조건이 있는데요. 개인 소득은 6천만 원이야. 이게 조금 이제 해당이 안 되는 분도 계실 텐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하시고, 또 근로자가 아니라 소상공인도 됩니다. 연 매출 3억 이하, 가구 중위소득 200% 이하인 만 19세에서 34세 청년. 그러면 이거는 50만 원씩 넣었을 때 최대 2,200만 원 이자 비과세입니다. 그래서 정부가 6% 정도 지원해 주고 이걸 잘 활용해 가지고 또 기업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제 12%까지도 되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청년도약계좌 미래 이렇게 보시면 5년짜리인데 이게 3년으로 됐고 여긴 70인데 50만 원까지 되고요. 납입액의 6에서 12%. 금리가 최대 이거는 16.9%가 됩니다. 12%를 추가해 주니까 최대 2,200만 원. 이건 5천까지고 액수는 좀 작죠. 이걸 좀 자녀분들한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200% 이하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소득자,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, 그리고 이제 6천이 넘어서도요 7,500까지도 가입 가능합니다. 이때는 이자 6%하고 12%짜리는 아니고 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. 만기는 3년이고요. 납입 한도 최대 50만 원. 정부 지원 비율이 말씀드린 대로 6%짜리, 12%짜리가 있어요. 별도 소득 기준을 충족한 중소기업 재직자, 영세 소상공인은 우대형 12% 대상입니다.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 구독자분 중에 계시면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취업 6개월 이내에 청년 미래적금 가입 및 3년 근속 요건 200% 이하.
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금융위원회 청년 정책과가 있어요. 전화번호 있죠? 여기 궁금하시면 전화하셔 가지고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이건 지금 하는 게 아니라 6월 달부터 준비하셨다가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정부가 1월 2일 날 본격 출범을 했습니다. 뭐가 출범했냐면 주택공급추진본부라고 해서 출범을 했어요. 특별히 일반 분들 입장에서,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특별히 이 조직이 어떻든 간에 공급에 대한 게 확실히 신호가 나오면 더 좋은데, 제가 여러 번 말씀 올렸지만 해당 분양가입니다. 이거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 뭐합니까? 여러 번 말씀 올렸지만 적정한 분양가, 국민 세금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죠. 이걸 해야 되는데, 이거를 저는 계속 권유하고 있지만 이번에 어느 정도까지 될지 지금 제가 볼 때 1월 중순이나 한 25일 정도 전에 좀 발표할 것 같은데요. 정부에서는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똘똘하게 피부에 와닿게 여러 가지 애쓰고 있는 건 아는데, 여기 보시면 신설이 있습니다. 공공택지 지원과 이렇게 있고, 예전에 있던 거를 한 군데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.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.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, 정비 사업 해봤자 늘어나는 가구수 별로 없습니다. 신도시가 제일 늘어나는 가구수가 많은 거고, 그리고 블록 개발이라고 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, 이런 얘기 한번 들으셨잖아요. 서울에 단독 빌라가 한 120만 채 됩니다. 용적률 30%만 올리면요 36만 채 집이 나옵니다. 그럼 정부가 이 주택기금을 활용을 해서 그 다세대나 빌라 소유주들한테 지원을 해주면서 공급량을 늘릴 수도 있잖아요. 용적률을 좀 올려서. 이런 방법을 써야 된다고 여러 번 올렸는데, 이번에 좀 얘기가 나왔더라고요. 블록형.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, 잘못하면 또 투기 바람이 붑니다. 근데 미리 발표하면 안 되고 완벽하게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, 앞뒤가 참 뭐가 그렇게 급한지 그걸 미리미리 얘기를 하고, 아니 완전하게 된 걸 가지고 발표를 해야죠. 그렇죠? 중요한 건 앞뒤에 가리지 않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. 분양 가격. 분양 가격은 제가 심각하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, 분양가 상한제가 아주 변질돼 가지고 이 국가에 세금이 들어간 부지조차도 이 감정평가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.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노무현 때 적던 조성원가제도, 그리고 그 전에 노태우 정부 때도 이제 거의 분양가 상한제라 그래서 정부에서 가이드를 그냥 박아버립니다. 근데 지금은 이상하게 그 감정평가하고 건설사 입장에 서가지고 자꾸 개인의 사익을 위해 가지고 이게 변질되는 게 좀 있어서, 제가 볼 때는 이거 방치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. 아니면 정부가 손을 떼고 중도금 대출 지원 이런 거 안 하면 되죠. 근데 이거 집값을 정부가 지금 자꾸 올리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볼 때. 이 부분에서 정부가 정신 차리고 분양 조성 원가로 빨리 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전세 대출 금리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. 자, 시장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. 시장 상황 저번 주에도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, 1월부터 12월까지 평균 매매 금액이 이제 나왔는데요. 10억 보시면 이게 2023년 1월입니다. 1월 때 여기 2023년 4월에 10억이었잖아요. 2022년도에 갑자기 내려왔잖아요. 그러니까 그 전에 한 11억, 12억 됐고, 다시 이렇게 전고점 여기 14, 6초까지 15억 근처까지 2월 달에 토지 거래가 풀면서, 그렇죠? 그랬다가 좀 조용해지면서 지금은 이제 거래량도 줄었지만 이 평균가가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. 제가 볼 때. 이 얘기 뭐냐면, 거래된 것들의 평균 가격이니까 전체적으로 몇 개 단지가 올라가지고 평균가를 높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. 자, 강남 4구 거래량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이제 요건 12월이라서 조금 더 가봐야지 한 요 정도 올 것 같아요. 이렇게 강남구 요건 한 요 정도, 송파구도 한 요 정도 좀 올라올 수 있겠죠. 그리고 강동구는 좀 많이 줄었어요. 96인데 지금 한 달 남았으니까 요 정도 그래서 150개, 200개까지 나올 것 같지만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었죠. 강동구가.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, 송파구도 마찬가지로 줄었고 이렇습니다. 그래서 거래는 분명히 급감했습니다. 그래서 1월 달부터 이제 2월 달 이때 또 이제 공급 부족 같고, 근데 6개월 동안 계속 들어왔잖아요. 1년 내내 공급 부족. 그거 이미 됐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올 때 12월 거래량이 이제 1월 달까지 신고를 하잖아요. 이걸 좀 보고 나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건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가격 조정이 돼야 되는데 매물 잠금 현상이 조금 일어나서 이게 이제 마지막 올해
뭐 이제 좀 상반기에 좀 상방 압력이 있는 이슈들 쏟아내면서 지방선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정책을 잘 발표해야 되는데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마용성의 거래량 급감은 더합니다. 이렇게 보시면 아주 급감하죠. 용산구는 거의 뭐 24개, 32개. 예전에 비하면 강남 사구에서 마용성은 완전히 거래량이 끊기는 수준이다.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1월 달 조금 더 보면 뭐 마포구는 뭐 한 80개, 100개 나올 것 같고 요거 한 4, 50개 용산구는 그러면 예전에 비하면은 다 반토막이거든요. 여기는 뭐 성동구는 더하죠. 반토막이 아니라 한 60개 나오면 이건 뭐 700개에서 60개니까 10분의 1 토막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리고 생산적 금융 뭐 요새 미래 뭐 올해 시장에 대해서는 좀 미리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강력하게 그 생산적 금융 그러니까 기업체나 좀 생산이 나올 수 있는 곳에 국가 어떤 경제 펀더멘탈에 도움이 되는 곳에 이제 금융 지원을 하자라는 어떤 메시지를 강하게 던졌잖아요, 대통령께서. 그거 그리고 금융위원장도 던지고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그림에서 은행장들이 다 신년사에서 말을 합니다. 신년사에 보면 KB금융은 생산적 금융 등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를 쭉 하다가 부동산 중심에서 자본시장으로의 구조적인 전환, 제조업체 뭐 이런 뭐 스타트 기업, 뭐 이런 중소기업, 혁신기업 이런 기업들 지원을 해줘야 많이 크지 않습니까? 생산적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까지 하겠다. 여기 또 이제 신한은행 또 은행도 생산적 금융을 통해 금융 본연의 기능. 그러니까 이제 대출 이자만 먹고 이게 아니라 금융이 공익적인 역할도 해야 된다는 걸 이제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스탠스는 다 잡혀가고 있어요. 5대 금융주주가 신년사에서 이제 다 발표한 것들이고 우리 금융도 이렇게 얘기합니다. 생산적 금융을 본격 추진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포용 금융을 적극 실천해 그러니까 이제 좀 어렵고 이런 분들한테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애쓰고 생산적 금융에다가 강력하게 투자하겠다 이런 겁니다. 금융을 돌리겠다. 기업 금융의 명가인 우리은행 금융이 가장 자신 있게 잘할 거다. 이렇게 뭐 자신까지 내비치고요. 또 하나금융도 이렇게 보면 금융으로의 전환기 어떤 전환기?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기. 그러니까 이제 집 갖고 많이 욕 먹었잖아요.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들이 좀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. 뭐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는 이제 좀 은행들도 패러다임을 좀 바꿔가는 어떤 전환점이 되기를 좀 개인적으로 바랍니다. 신한 이게 하나금융은 이렇게 보면 생산적 금융 AI 디지털 혁신 중심 조직 이미 12월 24일 날 개혁을 단행했습니다. 조직도 당연히 하고 또 신한금융도 이렇게 생산적 금융에 박차가 간다 이렇게 강력하게 하면서 조직도를 이렇게 딱 만들었습니다.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생각할 게 여러분 뭐예요? 아마 부동산 대출 금리는 쉽게 안 나올 겁니다. 스트레스 DSR 적용하면서 이것도 더 어핑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약간 빈틈이 있긴 있죠. 뭐 생애채초나 일부에서는 또 그걸 해당하지 않게 하는 거 이런 부분을 조금 조절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부동산으로 자꾸 불로소득으로 돈을 버는 형태를 좀 막아서는 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 때가 올 것 같고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 이렇게 돼 있죠. 보시면 은행 보유 주식 위험 가중치를 기업에다가 대출할 때는 예전에 400%였는데요. 250%로 줄이는 대신에 말씀드린 부동산 담보대출,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15%에서 20% 늘렸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기업에 대출하는 금액보다 가계대출이 워낙 많으니까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생산적 금융 출발 이렇게 2030년까지 80조, 그래서 총 30년까지 400조.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 생산적 기업이나 제조업 다시 한번 어떤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기업 대출 이용 가중치 하락 조정 필요. 기업 대출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하길 바란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보시는 바와 같이 거래량이 급감했고 일부 단지들은 뭐 선호 단지들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지만 확실히 매수자분들도 거래가 줄었다는 얘기는 약간 관망하고 정부의 대책을 좀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. 정부의 대책이 실현 가능하고 공급이 좀 빨리 된다는 걸 떠나서
분양가에 대한 가이드만 정확해도 시장은 심리적 안정을 다 취할 겁니다. 정부가 꼭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. 이거 국민 세금 갖고 건설사 위하고 이런 행태하면 안 되겠죠. 이번 정부도 자칫하면 기득권 수박이라는 소리 들을 수 있는 그 국토부의 모습이 좀 보여요. 정신 차리시기 좀 바라고. 여러분들 급여를 누가 줍니까?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지 않습니까? 그러면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청년들과 미래와 또 무주택 또 세대주들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건 뭐 당연한 일이겠죠. 여하튼 병원년 새해 2026년 말이 달리는 모습 뭐 백마든 흑마든 잘 달리잖아요. 이 새해에도 여러분들 멘탈 관리 잘 하시고 요새 좀 며칠 추웠는데요.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멘탈 관리 잘 하시고 새해 기운을 듬뿍 받으셔가지고 올 한 해 계획도 잘 세우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